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전인 오늘 오전 11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거취를 어떻게 할까 좀 주목이 됐는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어요.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했는데요. 두 분은 한동훈 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방점이 그 당대표직을 그만둡니다. 물러납니다. 이게 아니라 저 다시 정치할 거예요. 방점이? 그걸로 보여요. 네. 이 순서가 저 정치 사과, 그만두자. 내려놓는다, 정치 부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뒤에 방점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저 정치 그만두는 게 아니라요. 저 정치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과 지지와 성원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읽혀지고 왜 정치인들은 항상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나서 민심은 항상 옳습니다. 국민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많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다라고 국민은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걸 외면을 해요. 그러다가 선거이지게 되면 아유 국민은 옳아요. 아유 정말 항상 뭐 좋은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없었으면은 개헌저지선 전 뚫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 처음 해보시는 분으로서 선거 캠페인이나 메시지나 구호나 여러 가지 행태가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나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과 같은 2020년과 같은 수준의 성적을 얻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때문에 졌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한동훈 때문에 이나마 총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한입니까 혹시? 아니요. 이제 너무 이렇게 박하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공동 방화범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누가요? 방화범이다. 아니 윤한이지. 윤한? 누구긴 누구예요. 좀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에 그나마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 만약에 유승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과나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이준석이 남아가지고 이 당에서 쫓겨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나왔을까? 있습니다. 이거는 정답지에서 제외해야 할 전제가 답들이에요. 달라요? 그건 없는 걸로 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승민은 있었어 심지어. 근데 생각이 없다며. 이게 안 되잖아요. 윤석열 그러니까 대통령.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초반에는 어쨌든 바람을 좀 탔기도 했고 기대를 안고 했지만은 본인이 그 기대를 다 깎아 먹었어요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나서 90도 폴더 인사 이를테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조금 이의제기도 하다가 갑자기 꾸벅하면서 야 별게 차별화를 하려고 하다가 별게 아니구나. 윤석열 아바타로는 본인이 부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거를 못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왕좌왕했던 어떤 선거 전략들. 이를테면은 2조 심판론을 외치면서 갑자기 여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세 자녀한테는 모든 장학금을 대주겠다고 하고 일관성이란 건 1도 없었다라고 했고 2조 심판론에 대해서는 당 안팎에서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지금 정말로 심판 대 심판이 붙는 게 맞는 거냐. 우리가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는 거냐.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런 것들 얘기를 꺼내면서 여러 가지 프레임 이론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선거 전략을 완벽하게 망쳤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원래 이 정도 나왔을 거예요. 원래 이 정도 나오는 게 맞고요. 자, 지난번에 103석이 지금 108석이 됐으니까 5석이 늘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이 103석이었지만은 무소속 4명을 포함해야 돼요. 무소속 4명. 그때 무소속이 누구 있었냐면은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이 4명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미래통합당의 의석수는 정확하게는 107석입니다. 107석이나 108석이나 108 번뇌만 늘어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패배했고 한동훈은 그 책임을 지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면피가 되는 수준은 120석이라고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분투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120석은 됐어야 이제 분투했다라는. 왜냐면은 120석의 상징성이 있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180석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121석이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 저지선 이거 정도는 해줘야지. 그런데 달라진 게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정권 심판론이 상당히 강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였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프레임을 넘어설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의 죄송합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패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부분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제 정치 계속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면 뭐 계획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계획 없이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여지를 남기는 거잖아요. 향후 행보에 대해서. 아니, 너무 심각하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저 정치할 거예요. 그냥 나 할 겁니다. 네, 그 얘기라고 보여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정치권으로 데뷔를 할지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바로 그만두지 않겠다. 6월 28일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 왜냐? 수습이 중요하다. 나 말고 수습을 누가 하느냐. 이제 이런 논리로 그만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선거에 진 수장은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만두지 않는다면 여러 억측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그만둘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외국에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7월이나 8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뭐 당대표 선거 전당대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게 근데 사실 이제 비대위 체제가 그러면 끝나고 네. 전당대회를 조기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뭐 그런데 거기 또 나온다고요? 네. 당대표로?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더 가능성이 있고 정치할 의지가 있으면은 그 하나의 기반이 그냥 뭐 사실은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내가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선출직, 정통성 있는 당대표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한번 정치를 시작해 보겠어. 라고 결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경쟁자들이 이제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네. 의원, 나경원 의원. 이제 이런 분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산기를 정밀하게 두드려 볼 것 같아요. 근데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쉼표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장선철 소장님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언을 해주신다면? 제가 참모라면 네. 잠깐 좀 쉬었다가 전당대회 나와서 당권 잡아야 한다. 왜냐면은 안 그러면 정치를 못 해요. 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권위와 리더십의 기반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공천 과정과 선거 캠페인 과정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계가 끝장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럼 본인 혼자 홀로서기 해야 돼요. 뭘 가지고 홀로서기 하겠냐고요. 이제 선거 과정 중에 다녔던 지역 당원들 그리고 본인이 공천 줬던 분들 그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간 다음에 2027년 대선에 출마해라. 전 그렇게 조언을 하겠어요. 큰 틀에서 다 동의하고요. 이제 정치의 어떤 문법 같은 게 좀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DJ가 1992년 김대중 이제 대통령 후보가 당시엔 후보였죠. 대선 후보가 92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한테 진 다음에 영국으로 이제 유학을 갑니다. 정계 은퇴 선언하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복귀해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만들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선거에 패배를 하거나 뭔가에 책임을 지면은 외국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거를 보면은 외국에 나가서
말로라고 하긴 그렇고 결과가 좋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오. 사실은. 예.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 환경과 정치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쨌든 그 사람을 진득히 기다려주는 지지자도 있고 열성적인 1년 뭐 눈에 안 보여도 기다려주는 지지자들도 있고 그 외에 큰 대안도 없고 그런데 요즘은 끊임없이 언론에 노출되고 SNS도 그렇고 노출되고 여기에서 뭔가 이슈를 던지고 또 좀 파이팅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라서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는 거는 저도 내가 이제 참모라면은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예. 본인도 별로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뭐 예, 이 예, 나이에 뭐 이 나이에 더 공부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부는 평생 하는 겁니다. 뭘 이 나이가 어딨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8월 전당대회 저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만약에 안 나오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딱 뭐가 있죠? 뭔가가 없으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 도전하고 사실은 이런 서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다만 나와서 이긴다는 보장은 이제는 없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카드는 긁어보지 않은 복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보수가 가져보지 않은 또 다른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게 희소성이 있었는데 이제는 긁어봤잖아요. 긁어봤더니 일단 6개 중에 5개가 안 맞은 게 확인이 됐어. 번호가. 마지막 하나 이제 긁어봐야 되는데 별로 이제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경쟁자들이 어쨌든 지금은 당 자체가 의원들은 이제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공천은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합니다. 2027년에 대선이고 2028년에 총선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대선 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동훈이 정말로 끝까지 대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미 물음표가 쳐진 상황이라면은 본인이 진짜 이거는 지난번에는 거의 임명직에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냥 추대받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바닥부터 뚫고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서 당대표가 된다라면 이제 정치력을 인정받는 거겠죠. 그때는 이제 레드카펫을 깔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곤 했는데 저 홀로 서기를 해야 정치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곧 아마 다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보수 우파의 차기 지도자 누구? 지금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높게 나오면은 전당대회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과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만약에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정치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온팡 다 뒤집어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 보면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선거 패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그냥 멘트를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 이종섭도 사퇴, 황상무 사퇴 시켰잖아. 왜 선거 캠페인 잘못했어? 전략 잘못 짠 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 때문에 선거 이렇게 진 거야. 라고 그냥 책임론을 완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어하려면 정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본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나는 차기 권력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어필하고 내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제 의견이 좀 비슷하네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아이, 어떻게 아니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 없다라는 건 아니냐. 본인 얘기를 뺏어서 문제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큰 책임은 대통령에 있고 작은 책임은 당연히 비대위원장한테 있죠. 그러면 장 소장님은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한번 여론조사를 한번 보시죠.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여소야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 본인들 사람으로 다시 또 당대표를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에 총선에 지고 나서 당시에 이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수석을 당대표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 지도부도 거의 다 친박으로 다 깔아버렸어요.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이번에 살아 돌아온 대선 후보급의 지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비윤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또 어떠한 메시지와 행보를 하느냐.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의원들 당선된 분들 보니까 지난번 2020년에 당선된 분들보다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훨씬 가깝고 거기에 동조하고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거든요.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윤석열 말 안 들을 거예요. 이제 그 사람 공천 안 주잖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간적이라든지 아니면은 3년이나 남은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지고 내가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거고 대통령께서 자기 사람 많이 만들려고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 차기 권력과 현재 권력의 세력 다툼이 어떻게 표출될지 그것이 되게 궁금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정쇄신을 하겠다 입장을 내놓았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서 뭐 핵심 참모들도 일제를 사의를 밝혔다고 이제 했는데 왜 웃으세요? 아니. 빙글에 두 분이 동시에 빙글에 웃으셨어요. 네. 아니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네. 아 우리나라 총리가 한덕수였지 이거를 지금 이름을 보면서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이분이 사실상 식물총리가 된 지가 언젠데 하는 일이 없다. 신문 보고 알아서 신문총리다. 뭐 이런 얘기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젠데 진작에 사실은 바꿨어야 되는 분이 이분 뭐 이제 장점도 있고 훌륭하신 뭐 분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임명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투표를 받아야 되니까 미루다가 지금 2년까지 버틴 거 아니에요. 뭐 잼버리 때도 사실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고 사실 이태원 참사 때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사의를 밝힌 거는 뭐 선거에 책임을 지고 밝힌 거는 맞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예. 저는 지금 문제는 참모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제 저 참모가 그래서 아니다. 웃었어요. 네. 문제는 대통령이죠. 이번에 선거의 민심도 뭐냐면 대통령 당신이 바뀌어야 돼라는 거거든요. 선거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높았다라는 것은 당신이 문제야. 당신은 어떻게 바뀔 거야.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참모들을 바꾸겠다. 국정기조 바꾸겠다라는 건데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면. 나부터 바꾸겠다. 나부터 바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스스로를 바꿔나가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뀔까요? 현재로서는 바뀌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정보를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참모들을 통한 공식적인 멘트,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선거 결과를 딱 보시고 그냥 참모들에게 편한 상황에서 본인의 속내를 얘기하신 그게 어떤 워딩인지 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 정말 본인 생각, 네. 네. 본인 이제 날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고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스스로 바꾸지 않으시면은 나머지 3년 동안 나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정말 센 사람들이 이번에 당선돼서 들어왔어요. 국회에서. 그리고 지난번보다 의석수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국정 운영에 협력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바뀌시는지 꼭 바뀌셔야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야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좀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먼저 좀 보이시는 게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었네? 라는 첫 번째 바로미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표현이 생각이 나네요. 사람은 바뀌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바뀌는 게 어려워요. 저도 안 바뀝니다. 뭐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안 바뀌는데 특히나 더더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안 바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봐왔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바뀌길 원해요. 나라를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 가지 국민들이 요구하는 목소리, 그게 싫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야당 대표도 만나고 하지만은 총선 이제 진짜 대국민 담화를 총선 며칠 앞두고 야 드디어 국민의힘에서도 막 야 2,000명 드디어 이제 하고 정보 양보하나 보다. 근데 2,000명 기득권 카르텔 얘기하고 51분 동안 본인 얘기만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식물 대통령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식물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예. 본인은 식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쨌든 탄핵은 안 당하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있을 테고, 예, 본인이 하시고 싶은 것들 굉장히 또 열심히 하실 겁니다. 진짜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생각이에요, 정보예요? 정보 아닙니다. 정보는 장성철이지. 나는 정보 없어. 정보는 우리 장 소장님이 바뀌는 기미가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제가 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반기 굉장히 지금부터 해가지고 하반기가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사실 오늘
그 속보 나온 것 중에 이제 나라 살림 87조 적자다. 이게 이례적으로 국가 결산을 총선 이후로 미뤄서 네, 맞아요. 이거 완전 악재 피하기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제 87조 적자 이게 사실 나오면서 앞으로의 나라를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살림 선거 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죠.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으니까 선거 이후로 발표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이 국가 재정 건전성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라 살림이 적자야? 재정 건전성 나빠졌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오고 어떤 국정 운영이 하나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틀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예산 문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정밀하게 경제를 어떻게 이제 다독여 나갈지 물가 높아가지고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그런데 계속 부자 감세 등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정 운영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경제 구조와 경제 정책 자체를 상당 부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알지 못하잖아요. 대통령이 경제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물론 어느 정도 관심도 있으시고 뭐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도 읽으시고 뭐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로 경제학자들 지금 웬만한 뭐 보수적인 경제학자들 뭐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할 것 없이 지금은 확장 재정을 해야지 긴축 재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전 재정이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거에 두려울 수도 있고 그게 건전 재정이 어떤 보수의 가치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게다가 지금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감세는 전부 다 해놓고 다 세금 깎아주면서 이렇게 펑크를 낸다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국가 재정을 운영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정부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의 본인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2,000명에 꽂히면은 그 2,000을 왜 꽂히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꽂히면 끝까지 가잖아요. 야 건전재정이야 뭐야 건전재정 끝까지 가 이거 조합 빠르게 가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 기울이시고 화 좀 내지 마시고 좀 다른 의견 들으신다고. 네. 본인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어요. 나라 꼴이 이래가지고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예.